안녕하세요. 살아보니 가이드 장재영 고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겨울철 터키 여행 어떤 준비를 하면 되고 어떤 코스로 하면 되고 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주세요. 저희 뭐 유튜브 그 질문 댓글란에도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뭐 살아보니 카페 또는 저희 개인 메일이라던가 또 저희 그 카카오 채팅방, 오픈 채팅방에도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많이 해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2월 달에 또는 뭐 11월 달에 뭐 1월에 여행을 와야 하는데 날씨 어떤가요? 예, 뭐 그다음에 복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여름하고 겨울만 여행을 오실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학교하고 관련이 되신 분들이 이제 방학이 끼니까 여름하고 겨울만 오실 수 있는 경우들이잖아요. 이렇게 직업 특성상 오는데 어떻게 겨울에 가는 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길래 특히나 2월 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겨울보단 여름이라고 할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그래도 겨울에 올 수밖에 없는 분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왜냐하면 겨울철에 이제 시간 뭐 방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나 휴가철이 이제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정말 좀 가슴 아프지만 성수기죠. 한 여름, 한 겨울이 그때는 가격도 비싸고 사실 여행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일 성수기가 한 여름, 한 겨울이니까 왜? 그때 제일 많이 오니까. 아, 그래요? 방학 시즌이고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성수기 가격이 높은데 가격도 비싸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서 가능하면 피하면 너무 좋은데 정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시즌에 올 수밖에 없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치. 그래서 좀 준비를 잘 하시고 준비물도 좀 잘 챙기시고 패키지로 오시는 분이야 이제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정 안에 사실 뭐 패키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일정을 좀 더 겨울철에 조정을 잘 하시면 좀 더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겨울철 날씨 터키 어떻죠? 아, 날씨가 이게요. 한국은 좀 날씨가 왜 이렇게 제 표현인데 쨍하고 춥다 그러거든요. 쨍하게 춥다. 그러니까 막 코끝이 시리게 춥고 막 그냥 추워요. 추운데 그냥 쨍하게 추운 거. 라면 터키의 겨울은 습도가 높은 추위예요. 습도가 높은 추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유럽이 터키도 이제 그 날씨가 유럽 그 날씨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유럽이 겨울이 우기철이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일단 터키의 겨울의 가장 큰 특징은 눈과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여름 비교를 한다면 사실 여름이 좋은 게 우리는 여름에 이제 장마가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고 습하고 더운데 터키 같은 경우 뭐 다른 유럽도 비슷합니다만 여름철에는 비가 잘 안 와요. 오히려 좀 겨울철에 많이 오지. 그래서 습한 정도가 낮고 기온 자체는 상당히 높아요. 30도, 40도까지도 올라가지만 그늘 가면 상당히 시원한데 올 여름은 좀 예외였죠. 올 여름은 그렇죠. 이상 기온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습한 여름은 처음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는 겨울과 여름을 비교하면 이제 여름이 나은데 겨울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 화면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료 화면 갑니다. 지금 사실은 11월부터 12월까지는 많이 춥지는 않아요. 많이 춥지는 않은데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이 되는 게 이제 12월 중순 이후부터 3월까지가 추워요. 이때 비가 좀 많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막 많이 내린다라는 게 우리 태풍이나 또는 장마처럼 내리는 게 아니라 부슬부슬부슬부슬하고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3일 정도.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 3월 달이에요. 작년 3월 말에 눈이 거의 뭐 한 열흘 정도 가까이 폭설이 내렸었어요. 그래서 터키는 4월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4월 초에, 작년 4월 초에 내린 눈이에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4일간 눈이 멈추지를 않고 내렸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하여튼 웃지 말고 정색해 빨리.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한국과 터키를 비교할 때 사실 우리나라보다 대한민국보다 터키 땅이 몇 배가 커요. 약 7.5배, 8배 가까이 크기 때문에 전체 날씨를 다 두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서울 있죠. 서울은 이스탄불과 날씨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없지. 왜냐면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인천인가 서울 쪽에서 일을 했는데 새벽에 나가면 칼바람이 추워요. 새벽에 와 칼바람이 부는데 진짜 살이 애인다는 느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스탄불에서는 그런 바람은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그 정도 춥지 않고 부산 정도 날씨. 반면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때요? 지중해 쪽으로. 지중해는 또 11월 뭐 어떤 경우는 2월 달에 유럽 분들은 2월에도 바다 수영하세요. 예. 2월에도. 그래서 안탈리아라든지 알라니아라든지 이런 그 남쪽 가장 지중해 쪽에는 날씨가 겨울철에도 눈이 거의 안 내립니다. 아예 안 내린다고 할 정도로 안 내려요. 안탈리아에 눈 온 적 없었지. 작년에 내렸어. 작년에 이제 폭설, 요즘 뭐 날씨가 워낙 이상 기온이 있으니까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날씨가 상당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은 사실 뭐 여행을 오시게 된다면 비가 오고 눈이 좀 많이 온다. 요거는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 비해서는 좀 덜 춥다. 이렇게 날씨는 좀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이 좀 필요하죠. 그쵸, 준비물 필요하죠. 자, 여기서 잠깐 자료 영상. 뭐 쏟을 거 없지? 화분 그거 여보 저기도 저기다 밀어놔요 그거. 그러니까 겨울철 여행을 오실 때 이제 겨울 아니라도 또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특히 겨울에 필요한 게 일단은 호텔이 대부분 이제 5성 호텔을 가시곤 하시겠지만 뭐 자유여행 오시거나 할 때는 이제 그쵸, 좀 5성 호텔 잘 못 가겠죠. 그쵸. 아무래도 에어비앤비를 가신다든지 뭐 1급 그죠, 뭐 3성, 4성 그 선에서 많이들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제가 이제 예언을 하건데 5성 호텔을 오건 어딜 가든 터키에서 겨울철에 주무실 때 춥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은 심정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너무 추우니까 손님분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가이드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방도 두드려요. 가이드야 뭐 추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냐고 우리가 돈을 얼마를 내고 여행 왔는데 추워 죽겠다 그러면 이제 사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호텔을 만든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손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손님분들을 대표해서 리셉션 직원한테 아니면 뭐 매니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춥다, 추워 죽겠다. 사람이 호텔에 잠을 자러 왔는데 추워서 잠을 못 자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거기서 그럼 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딱 완전 때리고 싶은 막 주먹이 올라가요. 무짜라고. 미안하다, 뭐 유감이다 이런 표현도 안 써요. 무짜라고. 왜냐면 사실 유럽 사람들 겨울에 거의 없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겨울철에는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호주, 뉴질랜드나 뭐 더운 나라로 여행 가요. 여행을 안 오는 시기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시기가 어쩔 수 없으니까 겨울철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민족이 아시아, 한국 사람 제일 많이 보이거든요. 다른 민족들이 잘 없으니까. 그러니 난방이 원래 잘 안 돼요. 원래 겨울철에 잘 안 오는 나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워요 그냥. 그리고 유럽인들 난방이 이 사람들 난방하고 똑같잖아요. 라제타라던가 이러고 사실 바닥 난방을 하는 우리만큼 따뜻하게 지내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거의 집의 온도도 저희가 이태리나 이런 데서 살아봤지만 집의 온도가 21도, 20도 고원절이에요. 그거는 예. 근데 진짜 맞는 게 그러니까 집에서 다 양말 신고 재킷 입고 그 두툼한 옷 입고 있고 모자까지 쓰고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저기 뭐 노르웨이라든지 뭐 우리보다 GNP, GDP가 훨씬 높은 나라 있잖아요. 방 안에서 털모자 쓰고 있어요. 방 안에서 그 장갑도 끼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잠바 입고 있고 추울 때 좀 춥게 살고 더울 때 덥게 산다 뭐 이런 지조도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온도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고 진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국은 여름에는 냉방병이 걸리고 여름에 감기 걸리고 겨울에는 이제 한국만큼 뜨뜻하게 사는 나라 잘 없죠. 뭐 우리의 훌륭한 온돌 문화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유럽 사람들은 좀 겨울에 춥게 있는데
우리는 여행을 왔을 때 당연히 따뜻하겠지, 한국 기준으로 생각했을 그쵸. 때 예. 따뜻하고 시원하겠지, 계절에 따라서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정도 온도가 이 정도. 아예 그건 또 아니고. 그러니까 유럽인들한테는 그냥 왜냐하면 익숙한 거예요. 이게. 아니야. 이거는 음. 솔직히 터키 사람들도 춥다고 하더라고. 그래? 호텔 직원한테 내가 가서 따지고 있는데 터키 현지인도 와가지고 야 나도 추워서 못 자겠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추울 때가 잘 없으니까. 너무 추울 때 호텔에 갔는데 난방이 잘 안 되면 아니 근데 안탈리아나 이런 데는 겨울에 난방 안 해줘요. 아예 안 해주시. 예, 거의 왜냐면 거의 뭐 4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난방이 없어요. 라지에타 자체가 없는 호텔들이 많아요. 지중해나 이쪽, 그렇죠. 예, 지중해 쪽은 그래서 그 에어컨에 있는 그 난방 있잖아요. 그걸로 거의 난방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이 코앞에나 이렇게 따뜻한 거지 방 전체를 데울 정도가 못 된 거예요. 용량이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겨울철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겨울은 거의 춥다. 물론 요즘 호텔 새로 짓고 이제 좀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갔던데 별로 안 춥던데 하시는 분은 많이 추울 때 안 가신 것이고, 그리고 뭐 운 좋게 좋은 숙소를 좀 잘 가신 거고, 평균적으로 좀 춥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뭐 가이드를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거의 패키지 가이드를 많이 했기 때문에 5성 호텔을 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추운 날, 앙카라라든지 카파도키아 같은 경우 뭐 따뜻한 호텔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난방 고장 나면 금방금방 고쳐지지도 않고, 그리고 뭐 어디 파이프 터지고 하면 안 고쳐져요. 정전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춥다. 그러니 준비를 해가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전기 담요, 전기 매트 있죠. 쫙 작은 방석 사이즈. 요즘에 이렇게 1인용으로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무겁지 않은 거, 얇은 거, 요즘에 여행용 많이 나오니까 요런 전기 매트. 큰 거 말고. 그렇죠. 전기 부분만 장판 딱, 말고 전기 방석. 그래서 딱 엉덩이 정도에서 아니면 엉덩이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아요. 비싸지도 않고 크지가 않기 때문에 여행할 때 그걸 갖다가 들고 오시는데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가지고 오더라도 그 리드선. 콘센트가 근처에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전기 방석을 가져오시게 되면 발 있는 부분 있죠. 거기 두시면 돼요. 발이 따뜻하면 잠이 잘 오니까 양말도 신고 주무시는 게 좋은데, 발 있는 데 두시는데 선이 짧다 보니까 선 꽂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멀티탭이라고 하죠. 멀티탭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리드선 있는 거 그거를 가지고 오셔서 이용을 하셔야지 남들이 춥다고 해도 나는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거의 가시잖아요. 그죠? 거의 침대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쵸. 예. 침대를 좀 옮겨서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1인당 하나씩 그쵸.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리드선과 전기 방석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생각보다 가격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비상시 이것도 좀 저기 하다 싶으신 분들 뭐 좀 무겁다, 또 전기가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추위를 많이 그렇죠. 타신다든지. 그렇죠. 그런 경우는 아까 그 뭐라고 그러죠? 핫버틀이라고 하죠. 그게 내가 정확하게 예. 검색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온 물 주머니라고 하시면 돼요. 보온 물 주머니라고 하시면 고무로 된 거. 고무로 된 거라서 커버도 팔거든요, 따로. 그래서 커버까지 좀 같이 있으면 좋긴 하는데 우리도 들고 다닙니다. 은경 씨가 추위를 많이 탔었어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호텔이나 숙소에는 물 끓이는 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데펴가지고 대신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게 주둥이에서 물이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넣으면 뭐 거의 한 4-5시간 정도 따뜻한 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온 물 주머니까지 겸비를 하시게 되면 겨울철에 밤에 주무실 때 크게 춥지 않게 주무실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잘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핫팩.
핫팩이에요. 이건 정말 이건 세기말적인 발명품이죠. 핫팩. 터키에도 핫팩이 잘 없어요. 근래 조금씩 보이기는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없으시면 곤란하시잖아요. 그래서 핫팩 같은 경우는 언제 좀 많이 필요할까요? 핫팩은 뭐 겨울에 다니실 때도 너무 좋긴 하겠지만 특히나 열기구 같은 거 타실 때 있잖아요. 터키 오시면은 또 열기구 체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열기구 체험할 때 새벽에 나가면 추워요. 대기할 때 너무 춥고 특히나 이제 발이 너무 추워요. 그렇죠. 발이. 왜냐하면 열기구니까 머리 위에는 뜨거운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이제 풍선이 있습니다. 벌론이 있기 때문에 위쪽은 사실은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제일 추울 때가 열기구 타기 전에 맞아요. 대기할 대기할 때 때. 정말 춥고 열기구 타서는 이제 정말 멋진데 발이 너무 추우니까 멋진 광경이 추위 때문에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변할 수가 있는 그쵸.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핫팩.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가 춥다고 그랬어요? 발, 특히. 발가락. 그래서 아까 제가 얼핏 찾아봤는데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으면 발을 아래 위로 이렇게 덮어주는 핫팩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핫팩을 들고 가서 이제 열기구 타는데 앞에서 붙이면 하나도 안 뜨십니다. 미리. 핫팩이 좀 데워지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품에 좀 따뜻하게 하고 있다든지 미리 이용을 좀 하시면 왜냐면 좋으시고. 가서 신발을 벗을 수가 없으니까 미리 그냥 붙이고 가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붙이고 양말을 한 겹 더 신으셔야 돼요. 그렇죠. 아주 예, 중요한 예. 포인트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열기구를 탑승하시게 된다면 여행의 많은 하이라이트 중에 또 하나가 될 텐데 그 순간에 일단 뭐가 됐든 내 몸이 편안하고 어디가 나쁜 부분이 없어야지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잖아요. 정말 바늘 하나만 꽂혀 있어도 아파가지고 다른 거 안 보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열기구 타실 때 그죠? 발을 따뜻하게 우리 공영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양말 신고 핫팩을 붙이고 또 양말.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추울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그래도 추울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안에다가 양말 신고 핫팩 붙이고 양말 신고요. 그리고 나서 비닐을 신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예. 보루 최후의 수단. 비닐봉지. 봉다리를 2개 들고 가셔야 합니다. 표준어로 봉다리라고 하죠. 그래서 봉다리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양말을 신고 핫팩을 붙이고 봉다리를 발에 감고 양말 다시 신으면 봉다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봉다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 시선에 전혀 이제 희한할 거 아니에요. 신발 위에 봉지 신고 있으면 신발을 좀 큰 걸 들고 가셔야겠죠 대신. 그래서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큰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으니까 봉지 2장 정도 그리고 양말 그리고 발에 붙이는 핫팩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쵸, 그리고 맞아요. 미리 좀 따뜻하게 데펴 놓는 게 좋다는 거. 맞아요, 요거 맞아요. 기억하신다면 아주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방수되는 신발을 가져오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 지난번에 뵀던 분 중에 아주 이제 물론 옛날이긴 한데 평소에 발에 땀이 좀 많이 차신다고 메쉬 소재 운동화를 신고 오신 거예요. 근데 겨울에 물론 뭐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신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겨울에도 메쉬 소재 신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지만 비가 차면 메쉬 소재에 비가 다 들어가고요. 눈이 또 안에 흠뻑 젖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방수가 되는 신발들 그런 신발들이 좋아요. 그리고 보온이 되는 신발들 뭐 예쁘지 않더라도 따뜻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들도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닥이 포석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비가 내리고 또 눈이 내린 곳을 걷다 보니까 미끄럼 방지가 안 돼 있는 신발을 신고 다니시다가 정말 미끄러지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끄럽지 않고 방수되는 신발, 보온성이 뛰어난 기능성 신발들 요런 거 준비하셔야 돼요.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야 뭐 11월, 12월까지 초까지는 그렇게 많이 춥지 않을 거라곤 하지만 일교차가 상당히 심해요.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좀 더워도 아침하고 밤이 좀 쌀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시는 분들은 안 입더라도 경량 패딩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또 12월 넘어가면서부터는 경량 패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딩 있잖아요. 보온성이 좋은 패딩들. 그래서 경량하고 보온성 좋은 패딩을 같이 겹쳐 입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온에 좀 주의하실 옷들 그리고
비가 온다는 얘기는 옷이 젖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냥 이제 이 패키지 여행을 오시게 된다면 자유여행이라면 저희가 말한 부분은 좀 잘 챙기시면 좋고 패키지 여행 오실 때 팁이 있어요. 팁을 보시게 되면 아주 고수 패키저라고 해야 하나? 아침에 저한테 물어봐요. 오늘 동선이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그런 것도 물어봐요. 그래요? 왜냐면 어느 방향에 앉느냐에 따라서 해가 있거든. 하루에 버스를 갔다가 7, 8시간씩 거의 뭐 매일같이 타는데 해가 계속 비치면 창 밖을 못 보잖아. 커튼 치고 있어야 하니까. 심지어 그 정도로 싫어하니까. 그 다음에 오늘 걷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바닥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은 아주 프로 패키저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전날 대부분 가이드가 아마 대부분 좀 제대로 된 가이드라면 내일 다음날 그쵸, 일정에 그쵸. 대해서 이야기 드려요. 다음날 어떤 코스를 갈 거고 뭐 신발을 어떻게 준비하고 옷은 어떻게 준비하고 뭐 쭉 이야기를 드릴 건데 또 가이드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날씨 어플 같은 경우는 거의 인터넷 다 되니까 다음날 날씨를 한번 보시고 가는 지역의 날씨도 한번 좀 체크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우산하고 비옷은 또 갖고 가는 게 좋아요. 그쵸. 겨울철에. 우산하고 비옷은 정말로. 자, 그러면 겨울철 여행 팁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팁을 좀 드리자면 이제 겨울철에 일단 패키지 여행의 팁을 좀 드리자면 겨울에 패키지를 오신다. 어떤 투어가 좋을까요? 자, 이게 바로 사전에 저희가 뭐 이렇게 협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뭐 그 자리에서 이야기 드린다는 것을 반증할 수가 있겠죠. 자, 겨울철 패키지 여행의 팁이라면 절대 터키 그리스를 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그쵸, 맞아요. 왜 그러죠? 예, 그리스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동지중해 쪽이 에게해라고 흔히 저희가 얘기를 하죠. 파도가 굉장히 많이 쳐요. 그 바람이 엄청 많이 불기 때문에 이게 배가 이제 운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행기로 이동하는 코스가 아닌 이상은 그리스를 같이 가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터키 여행을 하다가 이제 거의 우리가 배를 어디서 타요? 채심에서 배를 타잖아요. 그쵸, 그죠? 그쵸, 예. 배를 타고 이제 키오스 그리스로 넘어가야 하는데 파도 때문에 배가 못 떠. 그럼 어떻게 돼요?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러면 그 비행기 값은 누가 줄까? 개인이 이제 지불을 해야죠. 자, 이 부분. 예. 이걸 미리 아시면 만약에 그 상품을 선택해서 가시더라도 마상을 좀 덜 입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천재지변, 기후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예약했던 그 일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교통수단이라든지 기타 상황이 변동이 될 시에는 여행사에서 그걸 전혀 책임져 주지를 않아요. 여행사에서는 도와드립니다. 가이드가 도와드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배로 넘어가야 하는데 배로 못 넘어가서 아예 그리스를 못 간다. 혹은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추가 운임이 드는데 여행사에서 그걸 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오세요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리 그냥 각오를 하고 오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겨울에 이 유럽 쪽을 돌아보시는 거는 해가 짧기 때문에 사실은 한 도시만 보시는 한 지역만, 한 국가만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위험 요소가 좀 줄어드는 거지 아무래도. 예. 그래서 팁이라고 한다면 터키 한 나라 일주만 하는 게 좋고 대신 이제 만약에 그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개인 여행이라면 진짜 아주 멘붕의 힘든 고통의 시간이 될 거예요. 막 예전에 그런 일도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가이드는 여기 현지 사람들이랑 소통을 해서 다른 차를 하든지 비행기를 하든지 섭외를 해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지만 개인 여행 왔는데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이제 많이 힘들 수가 있는 그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패키지 여행의 꿀팁. 그 다음에 그리스 가지 않는 상품이 좋다 이야기 드렸고 가급적이면 비행기를 타시는 게 좋아요. 비행기. 그래서 아까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차가 도로에 정체된 것을 보여드렸는데 터키의 폭설이 내려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터키 사람들은 겨울철 타이어를 잘 안 하죠. 겨울 타이어를 윈터 타이어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법령으로 지금 막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타이어가 오래된 타이어들을 좀 많이 써요. 마모가 좀 심한 타이어들을 타이어가 오래된 게 아니라 차가 여러분들이 올드카. 조금만 지동에 멋져서 올드카를 타는 게 아니라
진짜 올드카를 올드카. 살 수밖에 없으니까 올드카를 타시는 거라서 진짜 올드카예요. 타이어가 오래된 게 아니라 차가 오래됐어요. 포니도 있죠. 포니가 박물관에 있지 않고 실제로 타고 다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겨울철에 눈이 진짜 많이 좀 내리면 차들이 정체되어 있기도 한데 막 도로 밖에 있기도 하고 막 갈지자로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무서워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비행기를 가급적 탈 수 있는 일정이시면 좋다는 거. 그 비행기도 그래도 만약에 그 정도라면은 비행기도 캔슬돼요. 안 떠요. 예전에 비행기 그때가 38년 만에 복설일 거예요. 그때 제가 카파도키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을 가야 하는 일정인데 그날 못 떴어요. 그냥 패키지고 이제 저는 가야 되니까 그 다음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타야 일정 되는 거. 변경을 해가지고 하루 더 묵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시도를 했는데 또 비행기 안 떴어요. 근데 한국 가는 비행기 놓치시면 이거는 비행기 값만 100 몇십만 원 내야 하잖아요. 어떻게든 이스탄불 공항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카파도키아에서 이스탄불까지 날이 좋아도 몇 시간 걸려요. 그래도 그냥 다이렉트로 가도 9시간 이상이 걸리죠. 10시간 가까이 10시간 걸리는데 가까이. 예. 눈이 쌓여서 바닥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까만 바닥이 보이지 않고 그냥 눈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돌처럼 눈이 땅땅한 그 위를 차들이 안 가요. 다른 차들은. 근데 저는 이제 드라이버 아저씨한테 이야기해서 그 체인 감아가지고 눈이 너무 심하게 내리니까 요 와이퍼가 또 와이퍼가 안 움직여서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차 앞에서 닦아줬어요. 목도리를 이렇게 털면서 온 목도리를 거예요. 닦아주면서 나 따라오라고. 왜냐면 그 언덕 구간 좀 내려가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그런 적도 있었는데 사실 저희 이야기 계속 들어보면 겨울철엔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거는 일부고. 전체 겨울 기간 중에 폭설이 내렸다든지 눈이 계속 쌓여있지는 않거든요. 그쵸. 풍경은 또 좋아요. 이뻐요. 멋져요. 안탈리아 갈 때 소노스 산맥 넘어갈 때 겨울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북유럽 못지않은 그런 풍광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예뻐요. 제 엽서 속에 나오는 그런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미리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겨울에 오면 무조건 그렇게 막 차가 서 있고 눈이 많이 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겨울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길면 보름 정도 겨울 전체 기간 그 기간은 진짜 그게 뭐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때는 피하셔야 하는데 어쨌든 가급적 이제 그 기간에 오시게 된다면 여러분이 아셔야 할 부분을 지금 좀 미리 드리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타시는 게 좋다는 게 차로 탈 수 있는 순간을 좀 줄이는 게 아무래도 좋으니까 비행기 여정이 낫다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패키지 여행에 겨울철 팁이 있을까요? 그냥 뭐 편안하게 그냥 뭐랄까 날씨가 춥고 해가 짧으니까 많이 볼 걸 욕심내고 다니지는 마세요. 왜냐면은 지금도 6시 반 정도면은 해가 이제 거의 뉘엿뉘엿 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겨울이 되면은 사실은 5시 정도만 되면은 해가 져요. 그리고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도 뭐 3시 반, 4시면 다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여유 있게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셔서 내가 짧은 시간에 많이 뭔가를 봐야겠다, 많이 가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여유 문제가 있게. 뭐냐면 패키지 여행은 겨울과 여름의 일정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쵸, 그쵸. 계절별로 일정이 다른 게 아니라 여름 일정이 어디가? 겨울 일정도 있고 말씀드렸죠. 저희 이제 패키지 투어에 대해서 저희가 A to Z 다 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 해 뜨기 전에 출발해서 해 지고 나면 들어가는 여정인데 겨울철에도 그 일정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 좀 많이 좀 만족도가 여름에 비해서 오히려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다. 그래도 겨울에 갈 수밖에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그 상황을 즐기시면 되는데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다라는 거죠. 욕심을. 겨울이 어떻다라는 거를 저희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감안을 하시게 되면 맞다 그때 저 살아보니까 그랬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구나 그치. 하시면 좀 더 덜 마상을 입으시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자유여행을 가신다면 패키지도 가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개별 여행, 가족 여행, 뭐 혼자 가는 배낭 여행도 가실 수가 있는데 겨울철에 또 가야 한다 터키를. 그렇다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떤 팁이 있을까? 일정을 처음에 이제 많이 잡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스탄불 갔다가 카파도키아 며칠, 에스키시히르에 뭐 이렇게 할 때 남쪽 지중해 쪽으로 여유 있게 잡으시면 아무래도 좀 좋겠죠. 아,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호텔을 그 아예 출발하면서부터 다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름보다는 겨울에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텔을 전체 일정을 다 잡고 오시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돼요. 겨울에는 사실은 여름보다는 유럽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호텔을 좀 비수기에 들어 좀 이렇게 방이 남아요. 남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호텔을 다 한국에서부터 예약을 하고 오시기보다는 오셔가지고 일정에 맞춰서 호텔을 조금 선택하고 다니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 여행이실 경우에. 그렇죠. 네. 이게 참 뭐랄까 여행이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또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행 오실 때는 누구랑 오는지도 중요하고 어떤 일정, 어떤 날씨 이런 부분이 여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일주일 길게는 뭐 한 달 이렇게 여정을 잡고 오실 때 그 숙소를 다 정하고 오시는 것보다 한국에서 뭐 구한다고 특별할 수 없다면 현지 와가지고 은경 씨 말대로 여행하시면서 약간씩 일정을 변동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특히 저희 이제 카카오톡방, 저희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 터키 좋아하시고 터키 여행하시는 또 여행을 하신 분들이 많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계시는데 장기간 여행하시는 분은 일정대로 가시는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렇게 여행하다가 즉흥적으로 어디 더 머무를래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동행분을 만나시면은 그 동행분하고 또 일정을 이렇게 틀어버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좋아서 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3차에 더 있는 경우도 있고. 호텔을 다 픽스를 해버리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두 도시 정도는 뭐 기본으로 잡고 오시되 호텔을 다 풀 부킹을 하고 오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행하시면서 조금씩 변경을 할 수 있게 하고 오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은경 씨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여행이라는 게 여행지에 와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또 그 사람이랑 또 의기투합이 잘 되어가지고 막 다른 데 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장시간 여행을 잡으신다면 와가지고 일정을 한번 또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저희 채팅방에 이야기를 하시면 많은 분들이 잘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지 여행이야 네. 일정이 정해져 있으시니까 한 가지만 더 팁을 좀 드린다면 리턴 연장이라는 걸 한번 염두에 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또 성향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여행의 취향이 또 다양한데 터키를 쭉 여행을 하시고 떠나기에는 좀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정이 좀 더 여유가 있다면 그쵸. 휴가가 열흘인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기는 좀 아쉽다면 2, 3일 정도 리턴 연장해서 이스탄불이 볼 데가 많아요. 갈 데도 많고 또 가까운 부르사도 갈만하고 또 프린스 아다 섬 같은 경우도 갈만하고 하니까 리턴 연장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유여행을 이제 오신다면 근래 살아보기 한 달 살아보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오시는데 현지의 삶을 느끼면서 한번 새로운 데 살아보는 것도 좋고 뭔가 배워보는 것도 좋고 뭔가 경험해보는 것도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겨울철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린다면 안탈리아 같은 경우는 겨울철이 많이 안 추워요. 그러니까 지중해 쪽이니까. 이즈미르 뭐 보드룸도 있고 안탈리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골프를 좋아하신다면 한 달 살기 하시면서 골프 지중해 쪽에서 치는 거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승마도 괜찮죠 여기. 승마도 한국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잖아요. 저렴은 한데 사실은 승마가 저렴은 한데 접근성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 그거는. 정보를 좀 잘 알고 가셔야죠. 접근성이 왜냐면 차가 없으면 승마를 하러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낚시 좋아하신다면 지중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이 장기간 개인 여행을 오신다면 지중해 쪽이 아무래도 좀 좋고 지중해 바다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뭐 낚시 좋아하신다면 낚시하는 것도 좋고 오셔가지고 뭐 유리공예 같은 거를 한 달 등록을 해서 배우러 다니셔도 좋고 뭐 에브르라던가 아니면은 터키에서 소소하게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아톨리에 공방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공을 배워도 좋고, 그러니까 그걸 배운다기보다는 현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시간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한 달 살기가 굳이 뭐 여행만 이렇게 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맨날 뭐 예. 한 달 동안 여행만 하라면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톨리에 가서 현지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도 보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음식 만드는 이제 그런 것도 여기 꽤 많이 있거든요. 음식 클래스, 뭐 푸드 클래스라던가 이런 쿠킹 클래스 같은 거. 쿠킹 클래스 좋다. 예, 예, 이런 데 가셔가지고 현지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뭐 좀 만들어보고 또 여기 친이라 그래서 도자기 그림 그리고 이런 것도 많아요. 또 턱 오스만식 그 서예체 있잖아요. 핫 요거를 또 예술로 승화를 시키는 그런 클래스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클래스에 가셔서 현지인들과 같이 정말 생활을 해보고 현지인들 그 하는 거 같이 녹아 보시는 것도 그런 것도 한 달 살기 하실 때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행만 다니면 지쳐요. 그러니까 여행만 여행보다 한 달 여행이 아니라 한 달 살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문화와 그 나라 사람들과 좀 어울려 보는 그 나라에서의 삶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관광지 유적지도 당연히 보겠지만 정말 현지인들 가는 시장도 가고 현지인들 뭐 많이 가는 먹거리도 먹어보고 현지인들이 즐겨하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살기를 터키에 추천드리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태국에 마리화나가 이제 관광 시장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저는 동남아시아가 나쁘다고 이야기 드린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코타키나바루 보르네오 섬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살아보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너무 착하고 먹을거리도 좀 다양하고 참 좋았는데 마사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유럽 쪽에 여러분이 살아보신다면 뭐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뭐 유럽도 다 좋지만 인문하기에 짠 터키가 좋지 않나. 일단은 사람들이 그쵸, 그쵸. 착하고 예. 물가도 좀 저렴한 편이고 하니까 그래서 터키란 나라를 한 달 살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 달 살기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꽤 계세요. 그래서 뭐 여행의 거점 지역으로 삼는 경우들도 계시고 또 그냥 정말 쉬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어떤 테마를 좀 정해서 여행을 해보시는 것도 사는 여행이죠. 이거 그냥 정말 여행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보는 그런 여행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더불어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터키는 커뮤니티가 잘 없어요. 소소한 정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사를 갔어요. 여기로 이사 왔잖아요. 이사를 왔으니까 주소지 등록이라는 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사 왔으니까. 주소 이전을 해야죠. 왜냐면 이카мет이라고 이제 거주증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사는 대로 오거든요. 그럼 여기 주소지 이전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도 주소지 이전을 안 해도 되나? 해도 되나? 정보가 없어가지고 물어볼 때도 잘 없고 아는 사람도 잘 없고 아는 사람은 이미 떠났거나 뭐 어디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터키 행정이 워낙 케바케예요.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사실은 방송 찍어 다 하려 했는데 정부기관이 이거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말이라도 이제 저희들이 올려볼 예정이에요.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소소한 작은 경험이라도 좋으니까 글을 조금씩 올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글을 누군가 올리면 네이버 카페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네이버 살아보니 카페에 글을 올리면 우리가 응원은 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댓글 같은 거 많이 달아주시면서 좋은 정보였다,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또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카페가 좀 잘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터키에 살기 위해서 혹은 살아보기 위해서 오신 때 좀 더 편하고 다양한 걸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계속 찍고 있고 카페까지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들도 저희 개인 생활이 있고 유튜브 이거 편집하는 데만 거의 6시간, 8시간 걸려요. 한 편 하는데. 특히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응영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바빠요. 깻잎도 따야지, 김치도 담아야지, 그리고 방송 같이 해야지 하다 보니까 블로그라든지 카페까지 저희들이 좀 하기 힘든데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셔가지고 언젠가 터키로 오시거나 또 살아보시거나 뭐 은퇴해서 오신다 했을 때 다양한 정보가 있으면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터키에 계신 분들도 주소 이전이라던가 정말 이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이따가 이제 에피소드 이야기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가 6전 7기였지.
육전칠기였어요. 안 되면 좀 안 이따 하려고 이야기 했어요. 드리고 일단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궁극적으로는 계절, 그러니까 시간이 나니까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멋진 여행이 있어서 그 여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건 아닌데, 대개는 그냥 시간 나는데 어느 나라 갈까, 터키 갈까가 아니라, 야 터키에 예를 들어서 5월달에 가면 정말 장미 축제하고 그런 멋진 투어가 있대, 우리 그 투어 갈까 하면서 여행 가기 몇 개월, 뭐 1년 전부터도 그 여행을 위해서 좀 준비하고, 정말 여행에 진심인 분, 여행에 정말 흠뻑 한번 빠져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투어를 만들고 싶은 게 제일 1차적인 꿈이고요. 그 다음에 짧게라도 이스탄불이라든지 이렇게 오셨을 때 여러분들께 유적지가 유명하니까 가서 유적지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이야기를, 이 나라에 살았던 저희들의 입장, 생각, 가치관을 통해서 알기 쉽고 재밌게 이야기를 드리는 스토리텔링 투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유튜브밖에 없다 보니까 문의를 많이 하시지만 날짜가 다 달라가지고 이게 이제 한 번에 모아서 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저희는 사실은 투어가 너무 많이 밀려와가지고 매일같이 투어하고 싶은 것보다는 정말 투어 잘 만들어가지고 정말 좋은 여행 하고 싶으신 분들께 그 투어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 적극적인 응원과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투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앞으로도 노력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터키 겨울철 여행을 오시게 되면 어떤 점을 좀 조심하시고 준비할 게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터키에 여행 오실 때 계절별로 혹은 시기별로 어떤 여행이 좋을지 이런 가이드가 알려드리는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